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유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단계평가 3단계 필기 시험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시넷 사회통합 정보망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1번부터 4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불고기는 간장, 설탕 등의 괄호 2가 들어간다. 1. 양념 2. 기름 3. 나물 4. 양파 정답은 네, 1번 양념입니다. 불고기는 간장, 설탕 등의 양념이 들어간다. 불고기는 고기에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등을 넣어서 맛을 냅니다. 이런 재료를 양념이라고 하지요. 정답 1번 양념이었고요. 이렇게 1번 문제는 명사 어휘가 나옵니다. 2번 나는 취업 준비를 하려고 컴퓨터 자격증 과정을 괄호 1. 실시했다. 2. 운영했다. 3. 추천했다. 4. 신청했다. 정답은 신청했다. 나는 취업 준비를 하려고 컴퓨터 자격증 과정을 신청했다입니다. 수업, 과정, 시험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신청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했어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휘 중에서 이렇게 동사 문제가 나옵니다. 3번 한국에 와서 성격도 괄호 친구들도 많아졌다. 1. 나빠지고 2. 활발해지고 3. 예민해지고 4. 무뚝뚝해지고 정답은 네, 2번 활발해지고 한국에 와서 성격도 활발해지고 친구들도 많아졌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 성격이 더 적극적이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3번 어휘는 형용사 문제입니다. 문법 아지다 어지다까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주소를 바로 써주세요. 1. 원만히 2. 간편히 3. 특별히 4. 정확히 정답은 4번 정확히입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주소를 정확히 써주세요. 택배 주소가 틀리면 물건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겠지요. 원만히는 문제가 없이 좋게, 간편히는 쉽게 편하게, 특별히는 다른 것과 다르게, 정확히는 틀리지 않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확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름을 정확히 쓰세요.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부터 7번 문제입니다. 5번부터 10번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5번부터 7번은 연결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주에 쓸 자재를 언제까지 주문하면 돼요? 내일, 괄호, 다음 주에 도착할 거예요. 1. 주문해야. 2. 주문하다가. 3. 주문하기 위해서. 4. 주문하는 대신에. 정답은 1번. 주문해야입니다. 내일 주문해야 다음 주에 도착할 거예요. 문법 어야 해야 하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문하다에서 주문해야 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숙제를 해야 해요. 비행기 표를 미리 예약해야 해요.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주문하다가는 하던 중에 다른 일이 생긴 것을 말하고요. 주문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지만 뒤에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문하는 대신에는 다른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주문해야입니다. 6번 라흐만 씨는 왜 한국어를 배워요? 저는 통역사가 괄호 한국어를 공부해요. 1번 될 때, 2. 될 텐데, 3. 되냐고 해서, 4. 되기 위해서. 정답은 4번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입니다. 동사 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요처럼 사용합니다. 통역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7번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네, 어제 바닥에 괄호 잘 안 돼요. 1번 떨어뜨렸을 텐데 2번 떨어뜨린 데다가 3. 떨어뜨린 대신에 4. 떨어뜨려서 그런지. 정답은 4번 떨어뜨려서 그런지입니다. 어제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런지 잘 안 돼요. 문법 해서 그런지가 쓰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피곤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처럼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고장난 이유를 추측하면서 사용하므로 떨어뜨려서 그런지 쓸 수 있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 문제입니다.
8번부터 10번 문제는 문법이 틀린 문장 찾기입니다. 8번부터 10번은 이렇게 문법의 종결 표현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8. 1. 우리 집은 9시면 아이들을 모두 재운다. 2. 맛이 없었는지 손님들이 밥을 많이 남았다. 3. 아이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4. 여름이 되면 음료수를 냉동실에 얼린다. 자, 다음 문장 중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2번. 맛이 없었는지 손님들이 밥을 많이 남았다. 남겼다로 쓸 수 있습니다. 맛이 없었는지 남다는 스스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남기는 경우는 남기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9번. 역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늦는다고 미리 전화하면 돼요. 2. 회식을 한 후에 친구들하고 가까워졌어요. 3. 부장님께서 시키신 일을 10분 전에 다 해가요. 4. 휴대폰을 살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정답은 3번. 부장님께서 시킨 일을 10분 전에 다 해가요? 해가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변화가 계속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다 해가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10분 전에 이미 끝낸 일이므로 10분 전에 다 했어요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역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다니엘 씨가 자기는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2. 후엔 씨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라고 했어요. 3. 과장님께서 언제 서류를 제출할 거냐고 했어요. 4. 라만 씨가 자기하고 같이 수영을 배우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 라만 씨가 자기하고 같이 수영을 배우자고 했어요입니다. 같이 수영을 배우다, 함께 하자는 제안이지요. 여기서 중요하게 시험에 꼭 나오는 간접화법 잠깐 살펴보지요. 평서문에는 다고 하다,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학생이라고 했어요처럼 다고 하다, 라고 하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의문문에서는 언제 오냐고 했어요. 냐고 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 공부하세요. 공부하라고 했어요. 처럼 라고 하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청유나 제안 같이 해요. 같이 가요. 같이 배워요. 라고 할 때 자고 하다 쓸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는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쓰기 3문제가 11번부터 13번까지 출제됩니다. 11번. 후엔 씨는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괄호. 어제 잘 쉬고 오겠다고 인사도 했어요. 1. 출장을 갔거든요. 2. 휴가를 갔잖아요. 3. 귀국을 했거든요. 4. 회의하고 있잖아요. 설명. 잘 쉬고 오겠다고 인사를 했다는 것은 잘 쉬고 오겠다 인사도 했어요. 휴가를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출장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어요. 귀국은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회의하는 것은 역시 일을 하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고 오겠다. 휴가에 문법 잖아요. 상대방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거나 강조할 때 사용하지요. 그래서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갔잖아요. 어제 잘 쉬고 오겠다고 인사도 했어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휴일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처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잘 쉬고 오겠다고 했어요. 자, 12번입니다. 이 책상은 너무 오래돼서 버려야겠어요. 나 괄호 불어준 곳도 없어요. 1. 아직 쓸만해요. 2. 이미 버렸어요. 3. 새로 사야 돼요. 4. 벌써 고장이 났어요. 정답은 1번. 아직 쓸만해요. 책상이 오래되었지만 부러진 곳이 없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사 문법 을 만하다. 어떤 행동을 할 가치가 있거나 가능함을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이 음식은 먹을 만해요. 이 영화는 볼 만해요. 이 가방은 아직 쓸만해요처럼 쓸 수 있겠습니다. 이미 버렸어요는 반대 의미죠. 그리고 새로 사야 돼요는 필요 없다는 의미이고요. 벌써 고장이 났어요는 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직 쓸만해요입니다. 13번. 내일 체육대회인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괄호 내일 같은 날에 야외 행사는 무리예요. 1. 계속하는 건가요? 2. 연기하는 게 어때요? 3. 내일 하는 게 어때요? 4. 비가 와서 하는 건가요? 정답은 연기하는 게 어때요? 입니다. 내일 같은 날에 야외 행사는 무리예요. 비가 많이 오면 야외 행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동사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의견이나 방법을 제안할 때 는 게 어때요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같이 여행 가는 게 어때요? 조금 쉬는 게 어때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가요는 계속하는 건가요? 질문이고요.
내일 하는 게 어때요는 비 오는 상황과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기하다, 연기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부터 16번 문제는 읽기입니다.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잘 읽어봅시다. 14번. 최근 도서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억을 하면 자신의 책을 팔 수 있고 깨끗한 책을 싸게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책에다가 메모를 했거나 책이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다시 니은 책을 중고로 팔 계획이 있다면 처음 읽을 때부터 깨끗하게 봐야 한다. 정답은 중고 거래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중고 거래. 처음에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중고 거래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고 거래를 하면 책을 팔 수도 있고 깨끗한 책을 싸게 살 수도 있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고 거래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니은 책을 다시 팔려면 깨끗해야겠지요. 그래서 책이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다시 판매하기 어렵다. 책을 중고로 팔 계획이 있으면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봐야겠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집을 구할 때는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갈 집의 안과 주변 상태를 기억. 혹시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소에 꼭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집안에 해가 잘 들어오는지, 고장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마트 같은 니은도 찾아봐야 한다. 정답은 집을 구할 때 집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기억, 살펴보는 것이다.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안과 밖의 주변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니은, 편의시설, 지하철역이나 마트 같은 편의시설도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 집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살펴보는 것은 자세히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의시설은 생활하기에 편한 시설, 예를 들면 지하철, 역, 마트, 병원, 은행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충곤증은 봄철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몸이 나른하고 졸리거나 쉽게 기억. 이러한 충곤증은 의학적으로 병이 아니며 보통 1에서 3주가 지나면 피곤함은 없어진다. 충곤증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니은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충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7시간 이상 잠을 푹 자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피로해지는 것이다. 춘곤증은 몸이 나른하고 졸려요. 몸이 나른하다, 졸리다 이것은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의미이겠죠. 자, 그리고 춘곤증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 그렇죠?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것을 계절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은 문화와 정보 문제로 17번부터 19번까지는 문화와 정보 문제, 20번은 문화 행동 문제입니다. 먼저 17번부터 19번까지는 글을 읽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7. 한국의 직장인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실제 지급되는 월급과 차이가 있다. 월급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게 된다. 자, 그럼 내용과 다른 것을 찾아봅시다. 1. 한국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다. 맞습니까? 네. 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는다. 맞죠? 2. 실제 급여와 입금되는 돈은 금액이 다르지 않다. 어떻습니까? 2. 계좌에서 입금되는 돈은 실제 지급되는 월급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금액이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와 반대되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도 확인해 봅시다. 월급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다. 월급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4번도 확인합시다. 급여가 많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다. 4. 건강보험료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내게 된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모두 내용과 같은 것이고요. 2번이 다른 것으로 정답입니다. 18번 역시 글을 읽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오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단오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음력 5월 5일로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입니다. 단오 때는 어떤 행사를 하나요? 그렇죠. 상포물에 머리를 감고 여자들은 그네를 타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그리고 탈춤도 추고 다양한 축제를 엽니다. 또한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도 올리는 아주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이니까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함께 읽어봅시다. 강릉 단오제는 강릉 지역에서 단오 때 행해온 행사로 한국의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규모도 크고 내용도 다양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강릉 단오제에서는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를 올리고 여러 행사도 진행하며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 되었다. 그럼 내용 확인합시다. 1.
강릉 단오제는 한국의 전통 축제이다. 네, 맞습니다. 단오 때 행해온 행사로 한국의 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2. 강릉 단오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다. 2. 강릉 단오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강릉 단오제는 최근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3번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최근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아닙니다. 최근에도 제사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4번 강릉 단오제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4번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 되었다. 그래서 내용과 다른 것은 3번입니다. 19번 역시 글을 읽고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승진하여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정시에 퇴근하고 자신을 위해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였다. 우리가 문화에서 읽어본 내용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 워라밸 단어들도 함께 확인했었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과 다른 것을 찾아봅시다. 1. 최근에는 사회적 성공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나요?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용이 다릅니다. 1번,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시간을 최대 주당 52시간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였다. 맞습니다. 3. 얼마 전까지 성공을 승진과 연봉으로 판단했다. 그렇죠. 최근 얼마 전만 해도 승진하여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바뀌었죠. 4번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4번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용과 다른 것은 1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기억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한국에서는 동창회나 동호회와 같은 모임이 많이 있다. 최근 동창회에서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 동호회는 보통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동호회는 학교, 지역, 직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먼저 모임이 만들어지고 실제 모임으로 연결해서 직접 만나기도 한다. 기억. 요즘은 온라인에서 먼저 모임이 만들어지고 실제 모임으로 연결해서 직접 만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한국에는 다양한 모임이 많이 있다. 2. 온라인에서 만든 동호회 모임이 실제 만남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온라인에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실제 모임으로 연결이 된다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3단계 단계평가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